시인은 일제 치하에서 힘들게 시를 썼었던 시인인 거 다들 알지? 네. 윤동주 시인은 저번 주에 배웠었던 것처럼 별에는 밤도 그렇고 시에는 별, 바람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럼 다음 시간까지 시 이육사 읽어오는 걸로 합시다. 네. 근데 너네 국어가 담임인데 꼴등이 뭐냐? 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1등 하겠습니다. 문제 쉽게 내셔야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국어 사랑. 나사랑! 아, 언제나 따뜻한 쌤 음악. 아무도 모르는 나의 능력. 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음악이 들린다. 상진이 옆방의 상진이? 걔 요즘에 막 자기 가수할 거라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너 상진이 노래 부르고 막 걔 노래 친구 그냥 가수로 알겠대 지금. 가수 노래 친구. 야 요즘 운동하냐? 나 요즘 음악 안 해. 나 요즘 춤 배워. 너도 배울래? 잘 춘다.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처음 배운 거라서 아직 어설픈데 거기 가면 이제 기본 동사 파일 이런 거밖에 안 가르쳐주거든. 근데 아직 아, 이거 뭐야? 아, 이상하네. 쟤는 왜 볼 때마다 음악이 뭐냐 대체? 야, 최하진! 일로 와, 같이 하자. 하진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무엇이 하진이를 이렇게 우울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 교실에 숨어 있는 수많은 하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적절한 활동을 하도록 해. 고등학교 2학년 교실입니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활동이지. 인생에서 가장 꿈 많고 호기심 많을 시절. 그러나 대학 입시에 짓눌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겐 그저 답답하고 막막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 끝나면 다 학원 가고 그리고 이제 집 가서 또 공부하고. 다들 공부도 그렇지만 압박감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는 친구들 전부 다 부모님이 압박 주는 것도 있고 자기가 혼자서 걱정하는 것도 있어서. 무조건 경쟁이니까 다른 애들도 잘하니까 자기도 잘하려고 더 노력하는 거 보면은 도토리 키제이 같은 그런 경쟁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불합격한다는 그런 걱정감과 아니면 만약에 불합격한 그런 상대적 박탈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를 맺고 푸는 것이 아직은 서툰 나이. 그래서 자주 상처받고 아물지 못합니다. 사실 학기 초에는 제가 따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약간 저를 따시키는 친구랑 다른 친구랑 다툼이 있었을 때 그때 알게 된 거라서 좀 충격이 컸었죠. 막 내가 친해지려 하는데 왜 안 친해지지? 이런 고민도 있었었는데 그때 막 따당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냥 다 친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해야 한다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만약에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랑 좀 오래 가고 싶고 뭐 잘 지내보고 싶어서 이 친구에 대해 뭐 제 속 얘기를 이 친구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약간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좀 멀리할 그런 약간 그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데서 약간 그러지 않을까라는 겁이 많이 나서 그러지 못했어요. 야, 취하지? 그럼 같이 하자. 자자. 우리끼리 하자. 네, 우리끼리. 부모님끼리 갈등도 있고 부모님이랑 저랑 갈등도 있고 형제들이랑 저랑 갈등도 있어서 부모님이 싸우면 너무 힘들다고 막 죽을 것 같다고. 아버지를 좀 많이 무서워했어요. 지금도 사실 좀 무섭긴 한데 잘해주시긴 하는데 무섭긴 한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눈치를 많이 보고
제 감정보다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기 바빴고 그 감정에 맞춰서 제가 행동을 하다 보니까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 집에서 좀 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가끔은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내가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여겨질 때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막 진짜 왜 이럴까, 그냥 자살할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때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난간 앞에 이러고 있다가 그때 심정은 좀 진짜 여기서 떨어지면 끝이구나. 과연 떨어지면 편할까? 아무도 날 찾지 않아줄까? 찾아도 누가 와줄까? 외국에서 자살 방지 그 노래를 낸 적이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노래 계속 들어요. 요즘에도 많이 듣고 좀 심각했어요. 제 상황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냥 올 때도 있었죠.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인지 일상 속에서 조심스럽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봐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아닐까요? 실제 우리나라 청소년의 약 1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일까요?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나를 가장 화나게 하거나 가장 속상하게 하는 것. 제 성적을 표로 나타내는 게 성적표잖아요. 근데 성적표를 받으면 너무 답답해서 공부를 잘해야만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래야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성적표를 받으면 욕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 때문에 솔직히 좀 목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성적 때문에. 그래서 약간 무기징역 받는 느낌? 제가 하고 싶은 거나 그런 걸 못 찾아서 또 그냥 저 때문에 화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지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뭔지 그런 거를 아직도 파악을 못했다는 게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늦어지는 것 같아서.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많이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이 끝나지 않을 때 수행평가 하면서 이제 왜 살지? 그만하자. 그냥 이거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냥 부모님도 계속 성적 가지고 압박하고 뭐 설날 같은데 뭐 명절 때 가면 너는 대학 어디로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점점 가기 싫어지고 정말 불편해지죠. 그럴 때. 이제 흔히 청소년 자살하면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이런 걸 딱 떠올리잖아요. 그런 큰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근데 생각보다 그런 큰 원인 없이 친구들이랑 잘 못 지냈고 근데 공부는 성적은 잘 안 나오고 진로도 조금 불투명해 보이고 그게 겹쳐서 생각이 드는 날에 작은 것들이 모여서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의 작은 말 한마디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곤 합니다. 제가 친구랑 전화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그때 진짜 평소 들었을 때 별말 아니었는데 그때 애가 이렇게 막 말하면서 주연아 마지막에 주연아 수고했어 하는데 진짜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아 왜 여기서 하는 거지? 아 내 얘기할 때는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친구를 위로한다면 자살을 생각할 일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갑자기 전화해서 울면서 진짜 죽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야 어디야 빨리 나와 떡볶이 먹자 이러고 딱 나가가지고 지금 그 친구가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일단 화제를 빨리 돌리고 그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러 빨리 가야 돼요. 당장 빨리 옷 챙겨 입고. 일단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냥 뭐든 다 괜찮고 너는 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어느 상황에서나 들을 때 가장 편안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랬었거든요. 아 선생님 근데 이번 국어 점수 시험 있잖아요. 그 시험 점수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 네. 그럼 이따 종례 끝나고 교무실로 와. 같이 확인해보자. 교무실로요? 그럼 이따 갈게요. 네. 하진아! 요즘 괜찮아? 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 찾아오라고 네. 고마워. 잘 먹을게. 그렇게. 오늘은 뭐라고 썼어? 아. 언니가 가을 참 좋아했었거든. 예쁘다. 그치? 사랑하는 사람을 자살로 떠나보낸 후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살 사별자라는 낯선 이름이 붙여진 제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아직도 참 힘이 듭니다. 자신에게 수천 번을 물어 혹시 내게 뭔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외면했을까? 그럴 때마다 또다시 밀려드는 죄책감과 미안함. 지금도 조금 나아졌다가 또다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그리울 때 더 이상 숨어서 울음을 참지는 않아요. 당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순간순간의 행복을 밀어내지 않으려고 마음먹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했던 시간들로부터 이제는 조금 벗어나려고 합니다. 당신이 남기고 떠난 삶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당신을 닮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나는 기어코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 나는 이 아픈 기억을 안고 끝까지 살아내야겠습니다. 이 기억이 있어서 내가 많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 그 아픔을 함께 버텨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걷고 함께 나누며 함께 헤쳐나가 보아요. 자살 유가족들은 자기 가족을 자살로 잃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대부분들은 자기 가족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또 그리고 자살을 그리고 실행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죄책감, 수치심,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들을 혼자서 처리하기는 너무 힘든 강력한 정서들이라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그 자체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자살은 말할 수 없는 주제가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주제고 또 그걸 들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공지한 대로 특별 수업 있는 거 다들 알지? 네! 오늘은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야. 특별 수업 간사님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개발팀장님을 맡고 계신 윤진 선생님이셔. 안녕하세요.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살예방 교육을 진행하게 된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온 윤진입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2016년) 한 해 자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를 얘기를 해요. 13,092명입니다. 이 숫자도 정말 어마어마한데 더 큰 문제는 그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게이트키퍼 교육으로 중점으로 갖고 있는 것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이죠. 그래서 게이트키퍼 교육의 주 내용이 자살의 위험 요인을 발견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살을 명확하고 지속적으로 묻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자살을 예방하는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를 보는 것, 자살에 대한 생각과 이유를 듣는 것. 표정도 많이 안 좋고 밥도 잘 못 먹는 것 같고 많이 우울해 보이는데 혹시 자살 같은 거 생각하고 있나요? 요즘 안색도 안 좋고 밥도 잘 안 먹고 모임에도 잘 안 나오고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혹시 자살 생각하는 건 아니지? 마지막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말하는 것.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게이트키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응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때는 그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다 당황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이트키퍼 생명사랑 지킴이들은 그 위험에 준비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분, 힘든 분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더 많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실 수 있는 거죠. 논리정연하게 이런 거 아니라고. 온갖 감정들과 막 자기 생각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이트키퍼 교육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살 예방에 필요한 말과 행동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받으면 다 자살 생각을 하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 자살 위험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왜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살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지원 체계 아니면 가족의 지지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미래의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요인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남편도 없고 애도 없고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교육 과정에서 직접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손 내밀 수 있을지 몸소 겪으며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원과 삶으로 연결을 해주셨어요. 제가 학부 때 친구를 자살로 잃었어요. 대학원 때도 제가 아는 분을 자살로 잃었고 그때 들었던 생각들은 왜 나는 그 친구가 분명히 힘들다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을 왜 내가 캐치 못했을까? 내가 왜 조금 더 다가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을까? 이런 자괴감들이 들었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신호들이 있었구나.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좀 더 도움이 됐었겠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제가 직면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한 발 나서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를 실제로 활용하고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긴급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골키퍼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골키퍼. 좀만 더 들어가면 골이 들어가니까 그 전에 막아야지. 게이트키퍼 교육을 비롯해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 자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가지면 일반인들도 도와주는 것이 가능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던 게 차츰차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얘기도 끌어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된 것 같고요. 그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안전의 문제고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국민의 안전의 문제다.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해서 교육, 캠페인 이런 것도 같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적절하게 대처를 주변에서 해주지 못하거나 자원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정말 생명에 위협을 가하게 되는 행동까지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을 찬찬히 어떤 식으로 자살의 신호를 좀 파악해야 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떤 자원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살과 관련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내 주변에는 자살과 관련된 어떠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다행입니다. 정말 평생을 그렇게 안전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있게 마련인 거고요. 스트레스는 유발될 수 있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힘들어하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춥다. 뭐야 이거?
와, 야, 예쁘다. 언제 샀냐? 가져. 진짜? 대박. 나 가진다. 야, 이거 봐. 뭐, 야, 뭐야? 이거 진짜 비싼 거 줬어? 아니야? 진짜 줬어? 그냥 주던데? 여기 학교 옥상이잖아. 나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최하진!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네 고민 들어주지 못한 거, 위로해주지 못한 거, 네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전부 미안해. 앞으로 네 고민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용서하고 내려와줘, 수연아. 그리고 수연쌤, 이건 동방문배 아니에요. 일단 내려와서. 내려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수연아! 네가 거기 왜 있어? 내려와. 위험해. 엄마 나 무서워. 나를 무시한 친구들, 점점 떨어지는 성적, 내 꿈을 반대하는 엄마. 나에겐 더 이상 살 이유도 희망도 없어 보였어. 미안해. 자살 예방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무대에 올린 뮤지컬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자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네요. 제가 한번 힘들어했던 애가 있어가지고 힘들면은 내 뮤지컬 보러 와라 했더니 뮤지컬 보고 나서 울었었고, 예, 자살에 이제
생각 안 하게끔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이제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줄 사람이 분명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꼭 찾길 바라고, 뭐 자해를 한다거나 자살을 생각을 했다면 그거를 절대 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주변 사람들도 믿고 해서 상담을 정말 받거나 아니면 또래 친구들한테, 정말 믿을 만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2위. 우리나라에 붙여진 아픈 이름입니다. 전 세대에 걸쳐 자살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자살에서 벗어나기 힘든 걸까요? 같이 직장생활 했던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명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부인이 꺼려하는 이렇게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다 커가지고 자기하고도 얘기할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고독감이라고 할까?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잃었을 때 그런 자살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치열한 경쟁.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는 불안함. 친구가 적이 되고 가족이 짐이 될 수도 있는 가혹한 현실. 이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왔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얼마나 억압하면서 사는가 이겨내야 하고 버텨내야 하는 게 아니라 힘들면 말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친구가 정말 안녕한지 힘든지 조금 더 시간을 내주고 바쁘지만 여유가 없지만 그게 위기 상황에서 힘든 사람한테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려야 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스트레스와 그리고 자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도 많이 알려줘야 되겠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조언,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 이런 노력들이 모인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게이트키퍼 교육이라는 게 게이트키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그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살 사망자를 잘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기보다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주고 다뤄주는 그 태도를 배우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 제가 볼 때 국어 영어 수업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게. 혹시 난 죽고 싶다 생각했던 다시 찾아간 교실. 학생들이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의 시선? 이마 부분에 모의고사 있고요. 민호를 가장 기대고 싶은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 교탁에 올라와서 지금 일단은 커서 뭐 할지 조금 고민이 돼. 혜윤아, 너도 내가 무슨 얘기할 때 계속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웠어. 나도 진로 고민이 있는데 같이 고민해 나가자. 누구나 자살을 예방하는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자, 우리 한번 다 해봐요. 알겠죠? 정말 좋은 이유죠. 여러분 좀 행복해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시험 보고 막 그런 거 빼고는 수행 평가하고 그런 거 빼고는 학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내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축구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친구랑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 친구 2명이 좀 많이 도와줬죠. 걔네들이 항상 좀 물어봐주고 뭐 잘 지내냐, 뭐 어떻게 지내냐, 뭐 이렇게 계속 신경 써주고. 본인이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한 친구가 있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세상은 넓고 뭐 할 것도 많고 뭐 들을 것도 많고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나눌 수도 있는 것도 많은데 부정적인 관념을 떨치고 좀 삶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삶은 아름다운 거니까. 야, 최하진! 일로 와서 같이 하자. 아, 빨리 와.